강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됐는데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됩니다. 최일선 보건당국은 피로가 누적됐고 도내 음압병상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하늘길에 이어 바닷길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동해안 국내외 여객선 재운항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 마을에 막대한 사업비가 주어졌는데 이 돈을 투자한 사업들이 변변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위령 사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강원도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국내에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오늘로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바이러스가 점차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확산에도 초비상이 걸렸는데요. 최전선에 있는 보건당국은 피로가 누적됐고 도내 음압병상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역사회 확진 환자가 늘면서 가장 필요한 건 환자를 격리해 치료할 음압병상입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도내 음압병상은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44곳에 불과하고 현재 가동 중인 곳은 8곳뿐입니다. 1차적으로 환자를 진단하는 군 단위 지역의 선별진료소 상황도 여전히 열악합니다. 인제군 보건소 선별진료소 내부입니다. 환자를 따로 격리할 공간이 없어 컨테이너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가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보건당국의 피로도가 이미 극에 달했습니다. 저희 인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다들 피로가 누적이 돼 있고 계속 밤 11시, 12시까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이 든 상황입니다. 선별진료소가 마련된 병원들도 24시간 의심 환자를 받아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다 보니 일반 직원들까지 투입되는 형편입니다. 진단검사의학과의 경우 심야까지 검사를 계속하는 등 일반 직원들까지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침이 개정돼 앞으로는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인 검사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의심 환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와중에 의료 인력 확충도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의사 면허를 소지한 전문 역학조사관을 추가로 채용하기 위해 15차례나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는 5년째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만약 금년도도 안 된다면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또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직급을 상향시키든가.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해 강원도는 강릉의료원과 영월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강원 하늘길이 위축받고 있는데요. 동해안의 국내외 여객선들도 모객 부진으로 운항 재개를 연기하는 등 바닷길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일본 관광 불매운동 영향으로 승객이 급감한 DBS 크루즈 페리는 당초 이달 말까지 휴항을 신청했습니다. 탑승객 감소로 인한 경영 문제로 3개월 동안 운항을 중단한 건 2009년 취항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DBS 측은 최근 3월 말까지로 휴항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경영 악화와 정기 검사를 이유로 내놨는데 해외 크루즈선의 코로나19 감염 소식으로 인한 불안 심리로 모객이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아직 운항 일정은 모르겠습니다. 모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떠십니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휴항을 끝내고 정규 운항을 하려 했던 울릉도 여객선도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강릉항은 이달 28일부터, 묵호항은 다음 달 20일부터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었는데 선사 측은 3월 말, 4월 초로 운항 재개 시점을 미뤘습니다. 불안 심리가 가중되어 버리니까 운항하면서 이제 여객이 너무 없을 때는 또 휴업도 필요할 수도 있겠고 일단은 운항은 그때부터는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요. 한러일 3국을 운항해온 DBS 크루즈 페리는 가뜩이나 누적 적자가 심한 상황이었는데 일본 불매운동에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항로 유지마저 낙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연안 여객선도 예약 문의가 많지 않아 정상 운항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재난이기 때문에 휴양의 사유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길에 이어 이제는 강원도의 바닷길마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특별 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강릉원주대와 가톨릭 관동대의 중국인 유학생 97명이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입국하는 즉시 병원과 보건소로 옮겨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 유학생은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2주간 기숙사와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 등에 임시 격리할 방침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속초 고성 양양의 이양수 국회의원은 다양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59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통과가 된 건 5건으로 단순한 문구 수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이양수 의원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모두 59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발의 건수로 보면 전체 의원 295명 가운데 중간쯤인 145위에 해당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24건, 행정안전위원회 8건, 여성가족위원회에서 7건 등 모두 13개 상임위와 특위에서 59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 보상과 강원 산불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안 2건을 빼면 나머지 57건은 모두 일부 개정안이었습니다. 해양생태계 보전관리법은 원안 가결됐는데 일체를 모든으로 저하를 낮아짐으로 한자어를 한글로 바꿨을 뿐입니다. 4건은 수정 가결됐고 14건은 중복발의나 다른 의원 안에 포함되는 등의 이유로 폐기됐으며 나머지 40건은 상임위 계류 상태입니다. 내용적으로는 한자어를 한글로 바꾸고 혜택 기한을 연장하거나 기본 계획을 세우면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등의 단순한 게 21건을 차지했습니다. 지역구와 관련 있는 법안은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보상과 고성 통일경제특구 지정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강원 산불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또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의 부동의로 막히자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중에 부동의를 하지 못하도록 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개정안 등이 있는데 모두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을 선정할 때 군사훈련이나 국방을 위해 조업을 제한하는 경우도 고려해 동해 최북단 어업인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이 의원의 의견이 반영된 수산 직접 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가결됐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대표 발의한 법안의 상당수가 단순한 개정 사항이었고 지역 밀착형 법안은 통과되지 않아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다음은 동해 삼척의 이철규 의원입니다. 약자에 대한 관심 법안 등을 포함해 다양한 법안을 냈지만 단순 법안이 많고 계류율도 높았습니다. 이어서 박은지 기자입니다. 이철규 의원은 처음 입성한 20대 국회에서 모두 44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전체 국회의원 295명 가운데 192번째입니다. 경찰 출신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나 국방위원회 등 다양한 법안을 냈습니다. 법을 새로 만드는 제정안이나 전부 개정안은 없고 모두 일부 개정안이었는데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범죄자가 술이나 약에 취한 심신미약을 주장해 형을 감면받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 3건과 성폭력 피해자에게 이사비를 지원하는 개정안,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녀에게 부모의 재산 증여를 철회할 수 있는 민법 개정안, 일명 효도법은 아동이나 여성, 노인 등 약자에 대한 보호로 관심을 끌었지만 모두 계류돼 있습니다. 이 의원은 10건을 발의하면 8건 이상이 계류돼 도내 국회의원 중 계류율이 가장 높습니다. 원안 가결은 밀항단속법 개정안 1건인데 밀항 범죄자에 대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3천만 원으로 올린 겁니다. 징역 1년당 벌금형 1천만 원이라는 국민권익위 등의 권고에 맞춘 건데 같은 날 군용 항공기 운용,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사회적 기업 육성 등 13건의 법률에 똑같이 벌금을 올리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쏟아냈습니다. 지역 관련은 하이원 추추파크에 철도시설 점용료를 감면하는 개정안 1건이 수정 가결됐지만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관련 개정안은 폐기됐고 폐강지역 관련 지정 면세점 설치, 탄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추진위원회 설치 등 4건은 계류 중입니다.
또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으로 추가해 톤당 1,000원을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발의 건수 자체도 많지 않은데 실적 쌓기용으로 보이는 단순 법안이 많고 처리율도 낮아 양과 질 모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삼척의 발전소와 LNG 기지를 조성한 남부발전과 가스공사가 인근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거액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이 돈은 주로 펜션과 원룸 등에 투자됐는데 경영 실적이 신통치 않아 주민들의 고민이 많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 남부발전 인근 5,000개가 소득증대 사업비를 지원받아 조성한 펜션 단지입니다. 73실이나 되는 비교적 큰 규모로 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2016년부터 운영하면서 73명의 조합원에게 가구당 매년 100만 원 정도씩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운영을 맡은 집행부가 무보수로 봉사하면서 겨우 이뤄내고 있는 성과입니다. 집행부에서 예언자이나 사무자이나 총무나 무보수를 하기 때문에 적자가 없는 거예요. 거기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 월급 주고 한다 하면 다 적자지 그게 뭐. 인근 다른 마을에서는 대출금 2억 원까지 포함해 30억 원을 들여 모텔을 매입했습니다. 초기에는 1년에 300만 원씩 이익금을 배당했지만 2, 3년 전부터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연간 3억 원이 넘던 매출이 1억 원 남짓으로 줄어들어 배당을 하지 못하는 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영하던 실장도 다 내보내고 내가 직접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사람을 내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경영이 짱구려지니까. 그래도 이 두 곳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가스공사 지원금에다 대출금을 합해서 6억 8천만 원에 이 원룸을 매입한 마을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재산세 2년치가 연체돼 있고 수도요금도 1년 정도 밀려 있습니다. 발전소와 가스기지 공사가 끝나자 입주 수요가 줄어들어 월세를 3분의 1로 낮췄는데도 절반 정도가 공실입니다. 대출금 1억 5천만 원은 한 푼도 갚지 못했습니다. 삼척시 원도급에서는 모두 220억 원이 넘는 사업비로 20여 건의 소득증대 사업이 추진됐는데 대부분이 현상 유지도 어렵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발전소와 가스기지의 특별지원금으로 낯선 소득 사업에 뛰어들었던 주민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이어지자 정부 합동상황실이 강원도청에 마련됐습니다. 강원도는 도청 청사내에 ASF 현장 상황실을 마련하고 농식품부와 환경부,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또 춘천, 화천, 양구 관계자 등 13명이 잠정적으로 한 달간 상주하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상황을 파악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도청을 방문해 최문순 도지사를 비롯해 총리실과 경기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차 방역 울타리 완공 등 방역관리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위령 사업이 강원도 차원에서 지원됩니다. 강원도의회는 오늘 제28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에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위령 사업과 다양한 자료 발굴, 교육 사업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밝혀진 13건으로 한정돼 앞으로 조례 시행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달 25일부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강원도가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퇴비 부숙도 검사 대상인 5,700여 농가를 대상으로 부숙도 검사를 대행해주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축 분뇨를 퇴비로 만들어 배출하는 농가들은 앞으로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삼척 중앙시장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서포터즈 운영 방안이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삼척시는 올해 6천만 원을 들여 신중년 활용 사업을 벌이는데
SNS 홍보와 청년몰에서 진행하는 독서 논술 지도를 담당할 신중년 6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인 미취업자로 오는 28일까지 삼척시청 경제과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정성군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적용 대상 장목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성군은 지난해 건고추와 피수수, 생곤드레 등 3개 장목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적용하던 것을 올해는 고랭지 감자와 청양고추, 오이고추, 백태 등 4개 장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농협이나 산림조합을 통해 개통출하한 농산물 가격이 열흘 이상 기준가보다 낮으면 시장 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정성군은 지난 2015년 시행 이후 지금까지 4억 5천여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각 시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하고 학생 지원을 확대합니다. 우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교사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70%가 다니고 있는 일반 학교를 대상으로 특수 순회 교육에 집중하고 행정 업무는 전문 행정 인력이 맡기로 했습니다. 또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치료 지원과 방과 후 학교 지원비를 1인당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양양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에서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생 80명을 모집합니다. 단체급식 조리사 양성, 밑반찬 창업 과정을 시작으로 창의 인지 지도사 과정, 격리 사무 전문가 과정, 농산물 가공 취업 창업 과정 등 4개 과정이 운영됩니다. 직업교육 참여 신청자는 반드시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선발된 훈련생은 수강료와 교재비, 자격증, 응시료까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